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유종진입니다. 류마티스 내과는 전신을 보는 과이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질환들을 주로 보게 되고,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러면 드물기도 하고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 질환이어서 같은 병이라고 해도 환자분들마다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별명이 이제 천의 얼굴을 가진 병입니다. 이 병 자체가 그만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흔하게는 열이 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목이나 어디 임파선이 부어서 오시기도 하고, 볼이나 어디 몸에 발진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이 붓고 아파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발진이 생기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고, 관절이 아플 수 있는 원인도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환자분이 얼굴에 발진이 생겨서 피부과를 가셨을 때는 피부만 주로 보시게 되죠. 소화기내과를 가신다, 배에 대한 진찰을 하시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루푸스란 병이 피부, 관절, 신경, 폐, 복부 다 침범할 수 있습니다. 심장도 침범을 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장기를 침범했을 때 각 과로 갔을 때 검사를 진행하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병인지에 대한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현대의학이 각 장기별로 점점 세분화되면서 전문 지식은 높아지지만 종합적으로 보는 과의 역할들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게 되는 질환이 있고요. 그런 거를 보완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매력이 있습니다. 분해염이 원래 자주 생기세요?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뻘겋게 올라오거나 여드름처럼 몸에 생기거나 그런 피부 발진 이런 건 없으세요? 일은 어떤 종류실까요? 사무직 쪽이실까요?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증상으로 왔을 때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를 확인하려면, 예를 들어 베체트병이다 그러면 입안이 허는지, 외음부나 성기 쪽 이런 데 궤양은 없는지, 환자분들이 그 증상들을 세세하게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한 가지 불편한 걸로 왔을 때 그것만 주로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의심이 되는 자가면역 질환이 몇 가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세세하게 여쭤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진단을 해나가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질환 같으면 저절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아닌 퇴행성의 경우는 많이 써서 그것들이 누적이 돼서 아파지는 병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려면 진찰소견이나 이런 걸로도 구분이 되긴 하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환자분의 직업이라든지 손을 얼마나 쓰시는지, 운동이라든지 취미나 주말 농장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여쭤봐서 지금 아프시고 이런 진찰소견에 해당하는 모습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지를 좀 맞춰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여쭤보고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서 원인이 뭘까를,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 질문들이 필요하고 진찰소견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퇴행성 질환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두 질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아프다는 곳만 보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지 않게 되면 진찰소견하고 이상할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원인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진찰을 하게 됩니다. 진료 보실 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탐정처럼 딱딱 집어내가지고 환자분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진료를 너무 꼼꼼하게 잘 봐주고 계십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꼼꼼하셔가지고 팬들이 많으세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교수님이세요. 환자분들이 말하는 증상들 하나하나가 다 질병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 것 같고, 사소한 것도 주의 깊게 귀담아 들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의 꼼꼼함과 섬세한 질문이 환자분들을 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흔합니다. 류마티스 내과는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생소한 과죠.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 과에서 불편 증상들로 진료를 보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하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문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경험해 보면 다른 과에서 검사하신 거나 다른 병원에서 검사하신 걸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진료 보셨던 결과라든지 불편하셨던 거, 예를 들어 어떤 약들을 그동안 사용하셨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거부터 해서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과정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뭔가 빠진 게 있는지, 추가로 뭔가 검사를 해야 되는지, 진찰을 뭘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좀 채워나가고요. 근데 약을 쓰고 이제 1, 2주 뒤에 뵀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힘든 표정으로 아파서 오셨는데 2주 뒤에 오셨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 들어오실 때 내가 생각했던 진단이 맞았고 환자분도 이제 좀 해결이 돼가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가장 보람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오는 환자분들을 불편한 증상들을 병을 찾고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기인 줄 알고요. 동네 병원에서 계속 열은 나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감기약 처방받으면 약 먹을 땐 잠깐이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열이 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네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어요. 열이 너무 심해서요. 근데 그 병원에서 한 보름을 있었는데 염증 치수가 안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소견서를 써줬어요.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이제 성심병원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처음에는 제 병을 어떤 쪽으로 잡아야 될지 몰라서 팔다리 빼고는 다 검사를 했어요. 제 병이 다초점 섬유경화증이라는 그 병이 그게 약한 쪽으로 간대요. 암이다 그랬는데 암은 아니고 그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병으로 해서 한쪽 눈도 실명이 됐어요.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됐는데도 한쪽 눈이라도 보이는 게 어디냐. 나보다 입원해 있으면 더 아픈 환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치는 없다고 그러대요.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 오래 몇 년을 고생하시고 오시게 되면 뭔가 해결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약을 드리고 진통제를 드리고 주사를 놔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 퇴행성 질환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동작,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덜 아파지고 약도 좀 줄이고 이런 걸 목표로 해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셨을 때 조금이라도 통증이 덜해지고 그러면 생활이 많이 즐거워지시거든요. 아파서 고생스럽게 여생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즐거운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가족분들하고 어디 여행도 가시고 행복하게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파지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너무 많이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류마티스라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몇 분 운동하냐, 식사하실 때 자세 같은 거 꼬치꼬치 물으시고 항상 이 손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걸을 때도 팔을 이만큼씩 들고 다리도 몇 발짝씩 해서 이렇게 해야 운동이 제대로 되는 거다, 이 말씀을 꼭 하시고, 주부들은 왜 빨래를 하거나 행주 짜도 있는 힘을 다해서 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보통 류마티스라고 하면 생소한 질환이고 면역 질환이다 보니 환자분들께서는 다소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질병에 왜 걸렸지? 라며 낙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교수님이 회진 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들, 그런 병들도 어떻게 보면 평생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거든요. 그거와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심을 시켜주시니 환자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퇴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수님이 환자분들 진료 보실 때 희망적인 말들을 해주시니 환자분들 불안감이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류마티스 내과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주로 만성 질환이 많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거든요. 류마티스 질환도 대부분
대부분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쪽은 한번 생기게 되면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년 이상 치료를 해야 되고 평생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한번 진단을 받으시면 불치병에 걸렸다 이러면서 우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조절하는 병이고 불치병은 아닙니다.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단이 된 거는 고혈압, 당뇨병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만큼의 약이 필요하다면 한번 병이 조절이 되고 나면 류마티스 질환은 약을 좀 줄여갈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서서히 병이 조절이 되고 나면 환자분한테 꼭 필요한 만큼의 약을 쓰면서 약을 심지어 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실 수 있게 실제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을 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환자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좀 세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잘 조절하는 병으로 별 부담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